자, 이제 보어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어 파트를 좀 보게 될 건데, 보어 파트는 바로 물론 우리가 이제 문장을 봐도 사실 되긴 하는데, 이것보다 우리가 잠깐 프린트 여러분 있잖아요. 첨부 파일의 프린트를 잠깐 한번 봐보시면은, 그 이제 첨부 파일 그 프린트에 보시면은 이제 이거 목적어 해당하는 그 이제 구문 독해 파트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뒷장에 보면 이제 보어가 시작을 합니다. 보어가 나와 있는데, 보어에서 그 이제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라고 되어 있는 거 아마 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라고 되어 있는 그 표가 있을 건데, 그 표를 잠깐 봐보시게 되면 거기 이제 이 보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우리가 이제 해석도 좀 잘 해봐야 되겠지만은,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보어라는 아이가 어떻게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느낌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일단 그게 돼야지만 해석이 돼요. 그게 돼야지만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문장이. 자, 이 보어라는 개념이 조금만 제가 설명을 해보면은, 보어라고 하는 개념은 크게 이렇게 좀 말하면은 좀 이제 이게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좀 이제 늘려서 말하면은 보충 설명하는 말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보충 설명하는 말이다라는 거고, 얘가 그럼 도대체 보충 설명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건데, 얘가 보충 설명하는 거는 주어와 그 다음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주어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거를 주격 보어라고 하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것을 목적격 보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네가 이제 주어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다라는 거고, 어떠한 형식으로 쓰이는 거냐면, 이 주어를 보충한다라는 말은 어떤 개념이냐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으면 이 동사 뒤에 보어라고 하는 개념을 써요. 이 개념이 무엇을?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냐면,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보어라고 하는 아이가 될 수 있는 그 요소를 잠깐 봐보자는 얘기죠. 보어가 될 수 있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명사, 두 번째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명사와 형용사가 무슨 자리에 쓰일 수 있다? 보어 자리에 쓰일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참고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이론적인 약간 부분입니다. 보어에 대한 그 느낌, 관계를 갖다 우리가 지금 하기 위해서 보는 거지, 해석과는 크게 이렇게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근데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 얘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론으로 와서, 이 보어를 지금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명사와 형용사라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이 명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보어 자리 말고도 어디에서도 했냐면은 주어 자리와 목적어 자리에서 했다는 거죠. 특히나 이 명사라고 하는 건 어디에도 쓰일 수가 있다? 목적어 자리에도 쓰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자리에, 이런 상황에서 여기 다음에 이 주어 다음에 좀 비교 한번 해보면은, 주어 다음에 동사, 목적어 쓴 것과 주어 다음에 동사, 보어 쓴 것을 갖다 어떻게 구별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전부 다 뭐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어 자리, 그 다음에 이 목적어 자리에 전부 다 뭐가 들어가니까? 명사가 들어가니까. 그나마 형용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좀 구별하기 쉽겠죠. 근데 이 자리에 둘 다 명사가 들어가니까 어떠한 차이를 두는가, 어떻게 구별하는가라는 건데, 이 주어와 보어는, 이 보어라고 하는 아이는 주어의 상태를 꾸며주기 때문에,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고 주어를 정의해주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주어와 보어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이따 예를 보고, 자, 그 다음에 이 주어와 근데 이 목적어라고 하는 거는 이 목적어라고 하는 거는 주어가 하는 어떠한 대상일 뿐이지, 이 목적어 자체가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를 수식하는, 주어의 상태를 수식한다거나 주어의 상태를 설명한다거나 주어를 뭐 정의 내려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 목적어는 뭐다? 이 명사는 주어가 하는 거 어떠한 대상일 뿐이기 때문에, 얘와 얘는 관계를 가진다, 가지지 않는다?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문을 한번 써보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그녀는 무엇이다? 그녀는 의사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게. 그녀는 의사이다. 자, 그러면은 이때 she라고 하는 명사와 doctor라고 하는 명사의 관계를 보자는 얘기죠. 얘가 지금 여기가 이제 주어 동사니까 얘가 이제 목적어일 수도 있고 보어일 수도 있는데, 관계를 보자는 거죠. 얘가 이 주어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 그녀가 의사이다. 관계가 어때요? 주어와 의사와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그쵸?
얘를 갖다 우리가 그럼 이렇게 주어와 이 관계가 되게 밀접하게 아주 연결되어 있을 때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보어라고 한다는 얘기죠. 얘를 갖다 우리가 주격 보어라고 하는 거죠. 무슨 역할을 하는? 주어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는 주격 보어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자, 그녀가 케이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케이크를 만들었다. 아니면 뭐 그래 케이크랑 좀 다른 예문 한번 써봅시다. 그녀가 의사를 만났다. 그녀가 의사를 보았다라는 문장이에요. 여기에서 얘가 주어, 동사, 얘가 지금 목적어 아니면 보어인 건데 그녀가 의사를 보았다. 어떤 관계가 돼요? 지금 의사와 그녀와 어떤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아예 개별적인 사람인 거지 얘는. 근데 얘는 어때요? 위에 거는 그녀가 의사이고 의사가 곧 그녀인 거죠. 됩니까 이거?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다? 이 보어라고 하는 거에 어떤 그 느낌을 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보어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 느낌을 먼저 본다는 건데 보어라는 건 어떤 개념이다? 주어나 목적어를 갖다가 보충 설명해주는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 또는 주어나 목적어에 대한 정의 아니면 목적어가 무언가를 하는 어떤 그런 상태를 나타내주는 게 바로 뭐다? 보어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죠. 걔를 갖다가. 그래서 이렇게 주어, 동사 이 뒤에 나오는 게 여기 이제 명사나 형용사가 나오는데 이 명사가 만약에 앞에 있는 주어를 갖다가 보충 설명해주고 있다. 주어의 상태나 정의를 나타내준다. 얘는 뭐가 된다 그러면 보어가 된다는 겁니다. 해석은 그냥 주어는 보어이다 라고 그냥 해석하는 거죠. 또는 주어는 보어한 상태이다. 그러니까 이 자세한 거 요거 주어와 보어와 이 느낌을 알았으면은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지금 여기 우리 그 첨부 파일 여기 그 표에 있는 거죠. 표에 있는 보어 문장 앞에 그 표에 있는 여기 이제 주어 동사 보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보게 되면 뭐뭐 한 채로 있다, 되다, 인 것 같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동사들이 전부 다 뒤에 명사나 형용사를 써서 어떻게 주어의 상태를 꾸며줄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또 이제 문법적으로 뭐라 그래요? 이형식 동사라고도 하죠. 이형식 동사. 얘를 갖다 우리가 무슨 문장이라고 하고 이형식 문장이라고 하죠. 이형식 문장. 결국 이 보어 여기에 이제 형용사나 명사를 쓰는 이 보어를 쓰는 것도 누가 정한다? 결국은 이 동사가 정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 우리가 앞에서 이제 저번 시간에 동사라는 걸 했잖아요. 그 동사가 이제 우리가 분명 그 문장 속에도 아마 형용사를 보어로 쓰는 어떤 그런 보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있었을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동사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어떤 이 명사나 형용사의 어떠한 상태가 정해지게 되는 거죠. 얘의 어떠한 정의가 이게 보어인지 목적어인지가 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 따라서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를 꾸미는 어떤 보어라는 거, 주격 보어라는 거 우리가 좀 봤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목적어를 이제 꾸며주는 목적어를 갖다가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라는 걸 볼 건데 얘를 이제 우리가 흔히 다른 말로도 뭐라고 해요? 오형식 문장에서 아마 우리가 많이 봤을 겁니다. 오형식 문장이라고 하는 건데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있을 때 이 자리에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장 구조가 있을 때 여기는 이 목적격 보어라는 게 어떠한 앞에 있는 목적어를 갖다가 보충 설명해 준다는 거죠. 목적어의 상태라던가 목적어의 정의라든가 또는 이 목적어가 이 목적격 보어를 하는 어떤 그런 능동과 진행의 의미를 다 보충 설명해 주는 것 이를 갖다 우리가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 거고 이 자리에도 똑같이 뭘 쓸 수가 있다? 명사라는 걸 쓸 수도 있고 또 무엇을? 형용사라는 걸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특이하게 이 자리에 또 뭘 쓸 수가 있냐면 우리가 형식에서 봤잖아요. 문장의 형식에서 봤듯이 그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이 자리에 무엇도 가능하다? 동사 원형도 가능하죠. 동사 원형을 써서. 이때 동사 원형을 쓴다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는 능동과 어떤 진행의 관계가 있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과거분사라는 것도 가능해서 과거분사를 이 자리에 쓰게 되면 목적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목적어가 무언가 되어지고 뭔가 받는, 당하는 그런 어떠한 수동과 완료의 관계가 있다는 거겠고 확실한 거는 뭐다? 이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와? 이 목적어와 어떠한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지 않는 거 걔는 이제 우리가 뭐로 봐요? 그걸 우리가 사형식으로 보는 거잖아.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죠. 이런 거 보면은 나는 주었다 그에게 책을
이때 힘이라는 그라는 명사가 있고 북이라고 하는 또 명사가 있습니다. 얘는 목적어고 얘는 이제 목적어가 될 수가 있고 목적격 보어가 될 수가 있는 건데 관계를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랑 책이랑 관계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얘랑 얘는 어떤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도 어떤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로 본다? 우리가 직접 목적으로 본다는 거죠. 또 다른 목적으로 본다고요. 대신에 이렇게 쓰게 되면 뭘 써볼까요? 뭘 써볼까요? 킵 말고 이렇게 한번 쓰게 되면 나는 만들었다 그를 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선생님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선생님으로 그와 이 선생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가 선생이고 선생이 곧 그니까 이런 거.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얘가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뭐다? 목적격 보어라고요.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 보어라고 하는 건 뭐다? 주어나 목적어의 어떤 그런 상태나 이런 것들 갖다가 보충 설명해 주는 걸 우리가 보어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다? 이 관계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주어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거 우리가 보어라고 보는 거고 얘처럼 여기 뭐 she is doctor 이런 것처럼 그녀가 의사이고 의사가 그녀인 이런 거. 그 다음에 얘처럼 그를 선생으로 만들었다. 선생으로 키웠다라는 거겠죠. 그가 선생이고 선생이 곧 그인. 이런 관계,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보어라고 하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어 자리에 뭐가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갈 수가 있고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동사 원형이라던가 과거분사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다. 이런 건 이제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봐야 되겠죠. 어떻게 지금 해석이 되고 어떻게 문맥을 형성하는지를. 이런 게 지금 전부 다 여기 이 표에서 이 참고파일 여기 위에 그 두 개의 지금 표가 있을 겁니다. 주격보와 목적격보. 여기에서 지금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제가 여기다가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봤고요. 자, 우리가 한번 이제 바로 한번 이제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면서 물론 이게 여러분들 해석도 중요한데 해석이 물론 중요하지만 해석도 중요하고 그 관계를 파악하는 것 있죠. 얘가 도대체 왜 보어라고 하는 아이인가? 얘가 도대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좀 두 가지 위주로 챙겨가지고 한번 봐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19번부터. 그러니까 문장들이 긴 문장이 이렇게 많이 있진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우리가 좀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존이 주어죠. became이 동사입니다. became이 그러니까 이게 이형식 동사라는 걸 암기하고 얘를 풀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은 관계를 보자는 거지. 존이 되었다, 역사 선생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존이 역사 선생님이고 역사 선생님이 존이니까 얘는 뭐다? 보어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존이 역사 선생님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에 봅시다. 지금 계속 약간 비슷한 걸 하는 거죠. 그녀가 룩스가 동사입니다. 보인다라는 거야. 보인다. 어떻게 보여? old. 늙어 보인다고요. 나이 들어 보인다고요. 지금 이 올드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나이 든이라는 형용사가 무엇을?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룩이라는 동사를 통해서. 그녀가 보이는데 어떻게 보인다? 그냥 그녀가 나이 든 건데 그렇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녀가 보이는데 나이 들어 보인다는 얘기겠죠. 올드하게 보인다는 거겠죠. 올드가 주어를 꾸며주고 있는 상태를 설명하는 보어이다. 21번에 보면 the rumors, 루머가 이제 그 소문이죠. the rumors, 소문은 turn out to be untrue. 이때 turn out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뭐뭐로 밝혀지다, 판명나다라는 뜻입니다. 뭐뭐로 밝혀지다, 판명나다라는 뜻인 거고 turn out은 투부정사를 이렇게 지금 보어로 쓸 수가 있어요. 투부정사도 어쨌든 그 명사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보어로 쓴 거고 그 루머는 뭐로 판명났다? to be untrue. untrue가 이제 사실이 아닌이라는 뜻이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다고요. 그럼 그 루머의 상태를 뭐가? 얘가 꾸며주고 있는 거죠. to be untrue하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로 지금 꾸며주고 있는 거죠. 보충 설명하는 거죠. 루머의 상태가 어떤 상태? 사실이 아닌 상태라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루머는 판명났다. 무엇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다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계속. 자, they made friends with each other. 자, 이거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봅시다. 이게 우리가 made를 갖다가 만들다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해석을 해요. 그쵸? 뭐 만들다라고 해석되는 게 맞는데 이거를 갖다 그냥 여기서 만들다라고 해버리면 봐봐요.
그들은 친구를 만들었다. 어색하다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니 이게 도대체가 지금 어떤 상황, 그들이 어떻게 친구를 만드는지, 그렇죠?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다? 얘를 갖다가 되다로 해석하면 되겠다. 되다. 여기를 뭐로 봐서? 보어로 봐서. 그들은 되었다. 뭐가? 친구가 되었다고요. 친구가. 어떻게? with each other. 서로라는 뜻이죠. 서로 뭐가 되었다? 친구가 되었다. 이때 friends는 여러분들 목적어가 아니라 뭐다? 보어이다. 이때 made는 무슨 동사다? 그럼 이형식 동사로 쓰였다는 얘기죠. 얘가. 되다의 뜻을 가진. 가능합니다. made, make. 그래서 그들은 친구가 되었는데 서로 친구가 되었다더라. 그들이 뭐가 된? 친구가 된 상태를 보충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23번에 넘어가 봅시다. 자, 그의 최고의, 이때 퀄리티는 여러분들 뭐 이제 his라는 말이 있으니까 특징, 어떤 성격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최고의 성격은 is, 무엇이다? 대절이라고요. 이때는 지금 이 is라고 하는 그 동사 뒤에 보어 자리에 무엇을 썼다? 명사절을 갖다 쓴 거죠. 명사절을. 자, 그가 정직하다라는 것. 그가 정직하다라는 것이 뭐다? 바로 그의 성격. 이 대절과 그의 성격이 어떤 관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의 성격. 이 성격이 어때? 정직하다는 것이야. 성격과 정직하다는 것이 똑같은 동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대절이 성격을 꾸며준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얘가 뭐가 된다? 명사절, 보어가 된다. 해석은 어떻게 한다? 그의 최고의 성격은 무엇이다? 그가 정직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번에 봅시다. She made Mr. Joe a teacher라고 되어 있네요. 그녀가 이것도 지금 made, 만들었다라고 해요. 자, Mr. Joe라고 하는 명사가 있고 teacher라고 하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만들었다 Mr. Joe를. 이 관계를 봐야죠. 그러니까 Mr. Joe와 teacher의 관계가 어때 지금? 그러니까 문맥상 어떤 관계가 돼야 돼요? Mr. Joe에게 뭐뭐를 만들어줘 막 이런 거 되게 어색하잖아. 지금 해석이. 이게 여러분들 make가 봅시다. 이렇게 돼 있으면 봅시다.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그녀가 만들어 주었다 나에게 케이크를. 왜냐면 미랑 케이크랑 어떠한 관계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내가 케이크일 수 없고 케이크가 나일 수 없잖아. 그냥 그녀가 나에게 케이크를 만들어 주었다고요. 이때 미는 목적어, 케이크도 뭐? 목적어. 얘 몇 형식? 4형식 주다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얘랑 얘 관계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내가 케이크가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니까 이거는. 그럼 얘는 어떻게? 그녀가 만들어 주었다 나에게 케이크를 만들어 주었다고요. 전부 다 주어가 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얘 밑에 거를 봅시다. 그럼 봐봐. 그녀가 나에게 선생님을 만들어 주었다. 이거는 말이 돼요? 안 된다고. 관계가, 그러니까 얘는 나와 선생님의 관계가 뭐밖에 안 된다? 문맥상? 동격밖에 안 된다고요. 내가 선생님과 선생님이 나인.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돼? 그녀가 나를 만들었다, 키웠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녀가 만들었다, 나를 무엇으로? 선생님으로 만들었다고요. 나를 무엇으로? 선생님으로 만들었다. 얘와 얘의 지금 관계가 어떠하다? 밀접한 동결 관계를 띠고 있다. 얘가 뭐로 쓰였다? 그러면 오형식 동사로 쓰였다는 얘기죠.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관계를 취한다. 이런 걸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보어라는 거에 대한 좀 여러분들이 느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얘가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 건가? 그냥 뭐 문법책에 나와 있는 대로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의무적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문맥을 보고 좀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문맥을 보고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이렇게 해서 얘도 지금 어떻게 make를 오형식 동사로 써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녀가 만들었다, 키웠다 이거죠. 미스터 조를, 조 씨를 뭐로 키웠다? 선생님으로 키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선생님으로 만들었다. 선생님이 조씨고 조씨가 선생님인 상황이니까 지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5번에 봅시다. She thought him honest라고 되어 있어요. 문장 구조가 어때요? She thought him honest. 왜? honest가 정직한이라는 형용사거든요. 정직한. 얘가 문맥상 어때? 그라고 하는 놈의 그라고 하는 사람의 요 놈의 그쵸? 상태를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녀는 생각했다.
그가 뭐라고? 정직하다라고. 그라는 사람의 상태가 어때? 정직한 상태인 거죠. 그쵸? 이제 그쵸? 이제 그를 정직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이 목적격 보호 자리 여기는 이제 형용사를 썼으니까 사실상 얘는 뭐 무조건 이제 앞에 있는 목적어로 꾸미는 이제 목적격 보호밖에 안 되는 거죠. 뭐 다른 어떠한 걸로 볼 수가 없죠. 형용사니까. 목적어 자리에 형용사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는 원했습니다. 그녀가 더 열심히 일하도록. 자, 이거 좀 발표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요거를 조금 이제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앞에 문장으로 얘 지금 문장 구조만 그대로 한번 봐보면은 he라고 하는 그 주어를 썼고요, wanted라는 동사를 쓴 겁니다. her라고 하는 명사 목적어를 쓴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 투부정사를 갖다 내가 지금 뭐로 봤냐면 목적격 보어로 본 거죠. 투부정사를 무엇으로? 목적격 보어로 본 겁니다. 목적격 보어로. 자, 이거를 내가 뭐랑 비교해 볼 거냐면 위로 올라가 봐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거 지금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이게 어디 있었죠? 이렇게 찾으려고 하면 또 이게 안 보일까요? 그렇죠. 여기 있다. 봐봐요. 자, 이 문장 봅시다. 여기 6번 문장. 앞에 그 목적어 파트 6번과 비교해보면, 6번도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인 거예요. 얘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얘도 주어, 동사 썼죠. 이 목적어 자리에, 그러니까 명사 목적어를 써야 되는데 이제 투부정사를 쓴 겁니다. 투부정사 지금 목적어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잖아. 얘는 이제 투부정사의 목적어니까 여기서 끝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얘도 사실은 얘나 지금 사실 그렇게 비슷한 거죠. 어쨌든 목적어 자리에 하나는 명사를 썼고 하나는 투부정사를 썼지만 어쨌든 지금 문장 구조는 비슷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6번에서 이 to present라고 하는 이 투부정사, 또 나오는 투부정사는 내가 뭐로 표현을 했고 부사인 수식어로 표현을 한 거고, 이때 투부정사는 뭐다? 즉 수식어. 근데 얘는 우리가 방금 봤던 왔다 갔다 해서 좀 힘든데, 여기 26번에서의 이 문장은 내가 얘를 이 투부정사는 내가 뭐로 표현을 했다? 목적격 보어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러니까 관계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관계를. 물론 이거를 단순하게 원트가 오형식이니까 원트 목적어 투부정사 해서 외우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해요. 가장 시간도 짧게 걸리고 하는 건데, 한번 요거를 좀 우리가 근본적으로 왜 그런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관계를 보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가 원했습니다. 그녀가 뭐 하기를 원한 거예요? To work harder. 더 열심히 일하기를 원한 거예요. 즉, 더 열심히 일하는 게 누가 더 열심히 일하는 거다? 그녀가 더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녀가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을 원했다고요. her와 to work의 상태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요. 그녀가 더 열심히 일하는 거니까. 그녀가 약간 주어 같은 개념이고 더 열심히 일한다는 게 동사 같은 개념으로 목적어, 목적격보의 관계가 되게 밀접한 거죠. 능동과 지능의 관계로서. 그런데 6번에 가보면 여기서는 이 목적어,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 최고의 상황으로 내 자신을 보여주는 것, 이게 그렇게 엄청 그런 관계가 없다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이 투부정사를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되게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전혀 이제 이 표현과 이 내용은 그냥 하나의 별개의 내용으로 구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뭐 다시 쓰는 게 이게 뭐 사람이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어떤 내용과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약간 분리된 하나의 그런 독립적인 구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게. 그러니까 얘를 이제 뭘로 해석을 하는 거고,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오히려 그러니까 얘가 뭐뭐 하기 위해서일 때는 동사를 이제 꾸며줘요. 그러는 거라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그 독립적인 그걸로 봐야 되는 거고, 표현으로 봐야 되는 거고, 여기는 얘도 그냥 목적어, 어템트의 목적어로. 그러니까 이 목적어와 얘랑은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얘는 관계가 있는 건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뭐가 되고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고, 여기 이때 투부정사는 뭐가 된다? 수식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수식어가.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그냥 여러분들 그렇게 막 확 와닿지 않고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넘기시고 이거 이렇게 막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해석하는 대로 있죠.
우리가 해석하는 대로 그 해석만 연습하려고 하세요. 얘를 갖다 쓸데없이 막 여러분들이 뭐 기억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얘를 갖다가 막 기억해서 이거 뭐 관계를 봐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앞에서 해석한 것처럼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했다 뭐뭐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것만 계속 연습을 해요. 이렇게만 계속 연습을 하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만 해도 어차피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 다 이렇게 탁탁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개념이라고나 할까요? 그 어떤 느낌 같은 게 탁탁 머릿속에 잡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설명이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여러분들 그 해석 내가 한 대로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 복습할 때 똑같이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도 그냥 너무 이제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해석하는 대로 그는 원했습니다. 그녀가 뭐 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렇게.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해줘요. 얘를 갖다 무엇으로? 뭐뭐 하는 것. 이라고 그냥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는 원했습니다. 그녀가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원트가 이제 보통 5형식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물론 뭐 3형식도 다 되고 하지만 자 27번에 봅시다. 얘도 이제 비슷한 건데 그들은 left 남겨놓았대. The baby가 아기라는 명사죠. 목적어겠고 crying ing 현재 분사입니다. 울고 있는. 문맥상 어때요? 그들은 남겨놓았다. 아기가 울게끔 남겨놓았다. 아기와 crying의 관계가 어때? 밀접하지 되게. 아기가 울고 있는 거니까. 아기가 그냥 울도록 계속 내버려 둔 거니까. 아기가 울고 있는 상태. 베이비와 crying 관계가 능동과 진행의 상태로 되게 밀접하니까 얘를 갖다 우리가 뭐로 봐야 되겠다? 목적격 보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들은 남겨놓았습니다.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기가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그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쓰인 아이들과의 관계를 지금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28번. 똑같습니다. 28번은 어때요? 근데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쓴 거죠. 아이고. 여기 이제 얘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써서 여기가 이제 목적격 보호. 그럼 헤드는 뭐로 쓰였다? 사역동사로 쓰였다라는 거죠. 사역동사 어떻게 해석해요? 목적어가 보호하게 시키다라고 해석하잖아. 그녀가 시켰다. 그가 그것을 시작하도록 시켰다고요. 다시 한번 그녀가 시켰습니다. 그가 뭐 하는 거야? 그것을 시작하는 거잖아. 그가 그것을 시작하는 거니까 그와 스타트와의 관계가 어때? 능동적인 어떤 아주 밀접한 관계라는 거죠. 그가 그것을 시작한다라는 개념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쓴 거. 사역동사는 이런 게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번. 나는 또 시켰대. 얘가 시켰다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물론 저야 뭐 많이 봐서 그런 거지만 my car가 목적어고 repaired가 목적격 보호입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관계를 보라고요. 봐, 내 차라는 명사와 repaired 수리된이라는 형용사가 있잖아. 내 차가 수리된. 내 차와 repaired의 관계가 어때? 되게 밀접하다라는 거예요. 내 차를 갖다 뭐가? repaired라는 형용사, 과거분사가 보충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내 차의 상태를. 내 차가 지금 어떤 상태? 수리된 상태라고. 나는 시켰습니다. 내 자동차가 수리되도록 시켰다고요. 수리를 당하도록, 수리되도록 시켰다라는 거죠. 내 차와 repaired의 관계가 되게 밀접하니까 이거를 뭘로 봤다? 목적격 보호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좀 구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느낌을 좀 받아라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쓰이는가. 30번에도 비슷합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근데 제품을 그냥 본 게 아니라 이렇게만 보면 3형식 끝나는데 어떻게 된 거야? advertised. 광고되고 있는 제품을 본 거죠. 제품이 현재 지금 어떻게 광고되어지고 있는 제품을 보았다. 목적어와 이 advertised와의 관계가 어때? 밀접하기 때문에 얘를 뭐로 본다? 목적격 보호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목적어. 제품이 광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품이 지금 어떤 상태? 광고된 상태라는 거죠. 제품을 광고된이라는 그 형용사 과거분사가 보충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자, 계속 볼 건데 조금씩 이제 길어지네요. 다시 문장들이. 그래도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요거. 자, it appears impossible that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요것도 이제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 비슷하게 봐야 되는 건데 it을 갖다가 가주어로 봐주시면 됩니다. 가주어고 appears가 동사, impossible이 보어예요. 보어. 이때 대시 그러면 어때? 진짜 주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진주어.
진주어. 그래서 appear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그 보어를 형용사, 그러니까 형용사 자리에 보어를 쓸 수 있는 보어라는 형용사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appear, 뭐뭐인 것 같다라고 해서 뭐뭐인 것 같다. 참고로 이런 그 이형식 동사들, 이런 동사들, 그러니까 보어를 쓰는 그런 동사들은 우리 프린트에도 그렇고 교재, 아까 우리 지한영어 기본서 16페이지에도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한영어 기본서 있으신 분들은. 자, it appears impossible. 불가능하게 보인다. 그죠? 불가능한 것 같다고요. appear가 뭐뭐인 것 같다니까. 불가능한 것 같다. 뭐가 불가능한 거지? 얘가 무슨 보어냐면 주격 보어입니다. 이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고 있다고. 불가능한 것 같은데 뭐가 불가능하냐 이거지. 주어가 불가능하다고. 주어의 상태가 어때니까 불가능한 상태라고요. 주어가 뭐냐면 봅시다. 그가 극복한다는 것. 무엇을? 그의 아주 불행한 비참한 유년 시절을, 비참한 그런 유년 시절을 극복하는 것은 그가 그 비참한 유년 시절을 극복한다라는 것, 이 명사절이라고 하는 요 주어를 갖다가 어떻게 이 impossible이라는 보어가 상태를 설명하고 있죠. 그가 이제 그 비참한 유년 시절을 극복하는 것은 어때 보인다? 불가능해 보인다고. 그건 어떤 상태다? 불가능한 상태이다. 극복하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주어 진주어 여기 impossible이라는 보어를 쓴 거죠. 자, 32번에 봅시다. 우리가 좀 짧게 끊어서 33번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마저 나머지 문장 한번 빠르게 한번 해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what I mean. 내가 의미하는 것은 이때 얘는 뭐? what 주어 동사를 주어 자리에 쓴 거죠. 그 명사절을 주어 자리에 쓴 겁니다. 내가 의미했던 것, 내가 말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내가 의미하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의미하는 것은 is가 동사고 is 뒤에 나오는 that이 뭐가 된다? 보어가 된다는 거예요. 보어인지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관계를 보면 또 된다고. 그가 뭐 한다는 것?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 뭐 하려고? justify가 정당화시키다는 뜻이니까 what he did. 그녀가 했던 것을, 그녀가 했던 짓을, 그녀가 했던 것을, 그가 했던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의미하는 것이다. 내가 의미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가 했던 것을 정당화시키려는 것. 요 관계가 어떠하다? 똑같은 관계인 거죠. 내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라고. 내가 의미하는 건 뭐다? 이거다. 그가 했던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게 내가 의미하는 바라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대절이라는 명사절을 갖다 보어로 쓴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대표적인 워낙 뭐 비동사, 이형식 동사니까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자, 33번에 봅시다. 이제 비슷한 거죠. 그들의 주장이 뭐다? 대절이라고요. 그들의 주장과 대절의 관계가 어떠하다? 동격이다. 아주 밀접하다는 얘기겠죠. 그들의 주장은 뭐냐? 대절이다. 우리가 should get rid of. 이 get rid of가 뭐뭇을 제거하다는 뜻이니까. 우리의 주장은 뭐다? 우리가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을? 불필요한 절차들을, 불필요한 과정들을, 불필요한 절차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뭐다? 우리 그 불필요한 주장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장이 대절이다라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보어 파트인 거고, 우리가 이제 조금 했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쉬었다가 마지막 그 이제 문장 몇 개 안 남았죠. 한 10몇 개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거 마지막 마무리하고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